다양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추가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악재도 올라간다. 자, 이것만큼 대단한 뉴스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는 미중 갈등 말고도 대규모 과격 시위가 있죠.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에게 사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백악관까지 거의 진입하는 그런 시위까지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숨는 일까지 나타났었죠. 자, 이렇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악재가 새롭게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여전히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주식들은 고수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동학개미 운동 때문에 개인들의 힘, 파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도대체 왜 손실을 보고 있고 외국인들은 왜 고수익을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을 넘어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과연 더 오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한 주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개인들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증시의 상승,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회복과도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과연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동향들을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네, 날씨가 조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죠? 낮에는 좀 덥고,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고, 쌀쌀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6월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확 더워지겠죠? 아침에도 이렇게 선선한 기운들 못 느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날씨도 굉장히 좋고, 맑고, 미세먼지도 없고, 정말 시야도 깨끗하고 너무나 좋은 그런 날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도 역시 그래요. 날씨처럼 이렇게 그냥 뿌연 거 없이요, 정말 뚜렷하게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분위기도 좋고 느낌도 좋고,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금세 또 여기에 대한 토닥거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아무래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좀 되고 있는데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강세장이었을 경우에는 악재라는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고요. 호재 같은 경우는 좀 부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재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의 분위기가 강세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약세장은 또 반대예요. 호재가 나와도 그냥 바로 축소가 되거나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악재는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부담감이 좀 있었겠죠. 미중 무역 갈등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요. 가장 큰 골자로 본다라면은 이제 그 대규모 소요 사태라고 봐야 되겠죠. 과격한 시위,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큰 문제가 됐냐면요. 지금 일단은 발단부터 볼게요. 발단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 사람의 무릎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 흑인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과격하게 좀 과잉 진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흑인도 생명을, 인권을 보장해라,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트럼프 자체가요, 약간은 백인 우월주의가 좀 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불만들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흑인과 백인의 어떤 대립,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긴 한데요. 이 흑인과 백인의 대립이라는 과정이 시위 사태를 벌이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흑인들의 그 시위가요,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 첫 번째는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대선에. 왜냐면 아무리 백인 우월주의지만은 미국 국민 중에 상당수를 또 그 흑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색인종의 그 어떤 차별이라든지 또는 좀 서럽게 한다거나 그러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 민주당 대통령은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흑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규모 시위가 흑인들 위주로 가게 된다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나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이런 과잉 진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어루만져야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갈등으로 번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흑인들의 편을 좀 들어주게 된다면 백인들이 또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백인들 편을 들게 되면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안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보면 이제 경제 재개가 이루어졌잖아요. 뉴욕시라든지 뭐 이제 지금 미국의 50개 주가 전부 다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흑인 시위 사태가 약간 과격하게 번지면서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약탈이 있다거나 또는 이렇게 뭐 어디를 파괴한다거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약탈, 방화 뭐 이런 식으로 이 평화로운 시위가 아니라 약간 과격 시위로 변해버린 거죠. 폭력 시위로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라든지 이 26개 주에서 지금 이렇게 방위군이 소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과격한 시위대가 백악관 바로 코앞까지 진입하게 되면서 트럼프하고 트럼프 가족이 전부 다 지하 벙커로 숨는 일까지도 벌어졌었죠. 굉장히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 시위 같은 경우들은 뭐 일단은 저는 미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분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이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애플 비롯해서 월마트 뭐 이런 그 주요 어떤 소매 상점들의 그 다시 일단은 폐점, 네, 문을 닫는 거죠. 일단은 휴점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폐점이 아니라 휴점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경제 재개로 인한 수익성 회복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 갈등, 이 사건, 사고 이런 게 끊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트러블 메이커라는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포인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제 반등을 했죠. 왜 그랬냐면 경제 지표가 그냥 나왔어요. 좋게 나왔어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고 백신 또 개발한 회사가 또 나타났죠. 그래서 그 기업은 무려 29%나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뭐 백신 나오면 다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2의 모더나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이런 것이 이제 반응 어떤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자,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요,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어요. 이게 41.5에서 43.1로 올라갔죠. 이게 보통은 44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었어도요. 그래도 강하게 반등한 것 아니냐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또 3개월 연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반등에 성공했다니까 이것만 봐도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매, 제조업 지표가 좋아졌다라는 것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한 거고요.
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또 주가가 반영을 해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호텔, 크루즈, 항공사 이게 뭐예요? 전부 다 경제 활동이 재개됨에 따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박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카지노 이런 것들, 여행,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수혜를 받아다니는 것들이 이제 항공, 여행 이런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사실은 한 곳에 갇혀만 있으니까 뭐 저처럼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게 나쁘지 않죠. 뭐 이렇게 많이 안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써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활동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정된 공간 안에 갇혀 있으면요 거의 뭐 반 미치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 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날씨도 좋죠. 이런 거 뭐 지금 한번 좀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조금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 재개가 빵 하고 터지면서 이제 그 분위기 이제 됐어, 좋아졌어. 그리고 하늘길이 딱 열리기 시작하게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게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소비의 증진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모든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감염의 우려를 계속해서 안고 있겠죠. 그러니까 당분간 조심해서 움직이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게 가면서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또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제 확실하게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뭐 그런 걱정 없이 다니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약간의 어떤 악재성 재료들이 막 섞여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걸 조금 뒤집어 생각해 볼게요. 지금 트럼프가 대선에 실패를 하게 됐을 경우에 미중 무역 갈등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뭐 대규모 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러블이 많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일단 짬뽕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생각적인 부분들은 조금 줄이고 이제 객관적인 모습만 살펴보게 되면 이제 뭐 시위나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제 지표 자체가 꽝 하고 도장을 찍어서 나 지금 좋아진 거 봤지 성적표 내밀었잖아요. 객관적인 증거를 내밀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산 주식은 마이너스고요. 외국인이 산 주식은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게 최근에 우리가 수급 동향을 좀 많이 살펴보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시장의 어떤 수급의 변화는요, 이번에는 바닥권에서 시장을 지탱해 준 게 동학개미다 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바닥을 만들어줬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특이한 상황이긴 했는데, 전통적으로 볼 때 시장의 바닥은 기관이 만들죠.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목들을 사들이게 되고, 그 종목들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로 포진이 되면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증시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생각이 들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매수를 해줘요. 그러면 기관들의 어떤 방어성 물량,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공격성 물량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증시가 크게 상승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매도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올라오게 되면 바닥에서 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에 들어가게 되고 그 물량까지도 외국인들이 받아가죠.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개인들이 외국인의 물량을 받으면서 한 단계의 어떤 순환 사이클이 한번 돌아가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수급의 동향이었는데 이번에는 증시가 많이 하락해 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겁먹지 않고 그냥 다 매수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증시를 크게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좀 했다라고 저는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밑바닥 저 밑에서부터 이제 동학개미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좀 챙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 자금들 같은 경우는요, 뭉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집행자금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이든 1조든 집행해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방향을 가지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야, 들어가자! 라고 해갖고 막 그냥 너도 나도 어깨동무가 들어갔다가,
이쯤이면 나는 좀 빠질게 라는 게 나오죠. 네, 보통은 그래요. 나 이쯤이면 빠질게. 보통 우리가 회식할 때도 그렇죠. 1차에서는 그냥 다 모여가지고 고기 먹고 막 그냥 2차 어디 가요? 3차 어디 가요? 막 그러다가 2차쯤 되면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기죠. 그러면 거기서 또 막 욕을 해요. 에이, 저 새끼 가네. 막 그러면서 욕하다가 이제 3차쯤 이제 갈 때 되면은 2차 때 또 들어가거든요. 저는 여기까지만요. 즐겁게들 노세요.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 마지막까지 3차까지 간 사람들은 뭐 우리는 정말 뭐네 그래도 4차 때는 또 아무도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네, 4차까지 요즘에도 가시나요? 네, 저는 회식을 잘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술 드시는 분들은 뭐 4차 5차도 가시죠? 네, 대단들 하십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고 팔고를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이렇게 좀 반감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흉내내기 같은 경우였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일단 대형주, 우량주 사놓으면은 그냥 괜찮다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기 시작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약간의 민감한 종목들이잖아요. 약간 테마, 재료 이런 것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수익을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한진칼, 넷마블 전부 다 시장의 이슈라든지 어떤 수혜를 입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좀 업종에 집중되는 모양새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전통적인 뭐라 그럴까요? 시장의 대표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매수를 했단 말이죠.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당연히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계속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성장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네, 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금 어떤 시류를 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장기 투자할 거라고 들어오지만 장기 투자라는 개념을 한 달로 잡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 정도 투자하면 돈 벌겠지. 네. 근데 이런 개념으로 장기 투자 접근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반년이든 1년이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수익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대형주들은 조정 한번 받을 때 3년씩 막 조정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을 팔고 다른 데로 갈아탔다가 거기서 또 마이너스가 나오고 또 일로 또 옮겨 탔다가 이렇게 메뚜기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처음에 그 초심, 동학개미의 그 초심이 많이 흔들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뭐 말릴 수도 없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매매 동향에 따라서 개인들의 수익률이 또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개인들의 그런 초심이 좀 흔들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개인들도요 뭉쳐가지고 한쪽으로 확 밀고 나가면 정말 좋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자, 어쨌건 그 수급 동향은 수급의 분석적인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정상적이기 좋지는 않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통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갈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얘기에 또 주목이 되는 모습인데요. 28거래일 만에 51,000원대를 회복했다. 더 오를 수 있을까? 물론 기사 제목은 굉장히 멋있게 나왔죠. 궁금하죠. 삼성전자 이야기가 써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이야기가 없었어요. 네. 처음에 한 줄만 있었어요. 그 삼성전자가 더 오를 수 있을까? 뭐 그런. 삼성전자가 뭐 51,000원대 회복했다. 뭐 그 정도밖에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찬찬히 봤어요. 도대체 이 기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제가 찬찬히 이 기사를 좀 들여다봤는데 삼성전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쓰긴 했지만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 여러분들 아직도 많이 갖고 계세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역사가 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뭐 2000년대 전에 한 20년 전, 30년 전, 30년 전까지는 안 가도요. 한 25년 전, 그 정도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샀다라면 내가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되어 있을까 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또 그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들
사실은 이제 경제적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맞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조 원대 뭐 회사다라는 이야기 타이틀까지 잡았잖아요.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 근데 결국에는 그런 자리까지 삼성전자도 올라갈 거란 이야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게 보면은 300조 원입니다. 시총이요. 300조 원인데 1000조 원까지 간다. 그래봤자 3배 오르는 거거든요. 네, 3배예요. 300%. 그러면 3배 올라간다. 이게 20년 전의 삼성전자의 모습이겠느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는 사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았어요. 시장 자체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서는요. 경제적인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90년대 후반 뭐 실제로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실제로 증시 상승이라든지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잖아요. IMF가 90년대 중후반에 일어났기 때문에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극복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까먹고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이겨낸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 때 보면 이 주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 하잖아요. 지금은 어디 가서 방구 좀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증시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 당시에 주가 상승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사실 이건 불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뭐 가능하겠죠. 언젠가는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것은 사실 이제는 상징적인 의미가 됐죠. 물론 2배,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보이는 것, 뭐 100% 수익 이것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재투자가 됐을 경우에 계속 늘어나는 수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략으로 계속 끌고 간다.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왜? 어쨌든 주가는 올라가게 될 테고 안정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배당 많이 주기 때문에 또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거와 같은 뭐 10배, 20배, 뭐 100배 이런 식의 상승을 노린다. 사실 삼성전자로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10배만 가더라도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0조가 돼야 됩니다. 3,000조요. 3,000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애플이 1,000조 원 간다고 해서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 해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당연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사실 1,000조 원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그렇게 큰 상승에 대한 노림수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요. 대신에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간다거나 상승을 좀 더 해준다거나 뭐 6만원까지라도 올라간다라면 뭐 단 10% 20%라도 올라가 준다라면 시장에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환율,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좀 유지가 돼야지 되는 모습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나오거든요.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게 됐잖아요. 지금 강달러가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환율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데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수 들어오기가 조금 애매해요.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기다리면 더 올라가서 더 많은 돈을 받을 테니까 들어오지 않을 테고요. 원래 있던 사람들은 나가고 싶어도 돈은 더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도는 빨라지고 매수는 느려지는 상황이 환율 상승 기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일단은 뭐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오지만 이 부분은 조만간 해소가 될 것이다. 왜? 이 달러 강세의 배경은 미중 무역 갈등, 네,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재점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담감, 네,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전부 다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길게 유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그로 인해서 내려가기 시작한다라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삼성전자도 올라가게 되고 지수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분은 더 오를 것이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것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을 삼성전자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어쨌건 증시와 함께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됐고요. 개인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수익을 보고 있다. 자, 증시 이 동향을 좀 살펴보면 동학개미 운동을 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초심을 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좀 된다. 그리고 수급 동향은 원래 가지고 있던 특성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오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삼성전자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만큼은 큰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보다는 이제는 배당과 시장과 같이 그 다음에 나라와 같이 국가와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의 포인트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 뭐 100%, 200%, 300%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의 뭐 예전처럼 뭐 100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0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죠. 언젠가는 가겠지만 당장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려면 환율에 대한 부분이 진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까지 같이 드렸죠.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만의 투자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쫓아서 하는 투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는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네. 이게 뭐냐면요. 제가 가끔씩 이제 TV 나가서 종목 진단 하다 보면은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거나, 뭐 나이가 꼭 안 드신 분들도 그래요. 네. 주식을 사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꼭 물어보죠. 이 주식은 왜 사셨어요? 그러면, 아니, 누가 좋다고 그래서요. 방송에서 추천했어요. 뭐 등등등 이런 얘기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희한한 게. 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조언이거든요. 전문가의 종목 추천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거 친구들의 다 조언이에요. 매수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고 내 손가락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의사 판단에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일 뿐이야 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그 주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석,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조언들을 참고해서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전부 다 놓고서 야 걔가 좋대더라. 네, 걔 지난번에 수익 많이 봤잖아. 그럼 그걸 끝나는 거야, 그냥. 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빨리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네, 성공 투자 꼭 해내시기 바라고요. 약간의 변동성은 예상이 되지만, 장중 시황을 통해서 또 그 변동성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